안녕하십니까. 통합과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입니다. 지구 시스템이란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태양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구 시스템이 있는데, 지구 시스템이라는 건 어찌됐건 태양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두 가지. 첫 번째 태양계, 두 번째는 지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태양계는 이제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그리고 해성도 있어요. 해성 등 여러 천체들의 걔들 우리가 배웠죠. 중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역학적이라는 건 이제 가속도, 뭐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얘기하면 되겠고요. 뭘로 이루어져 있냐? 중력으로 서로 뭉쳐 있는 것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는, 중력의 영향은 첫 번째, 이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 초신성이 폭발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 태양계 수축했죠. 성운 수축 해서 만들어진 게 무엇? 태양계와 태양과 행성들,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이 성운 수축하는 부분이 중력의 영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구, 태양은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지구와 태양 일정 거리 유지. 중력 때문에 서로 멀어지지도 더 떨어지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지구에 대기가 존재한다. 그리고 네 번째, 직권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 왜 그러냐면은 무거운 애들, 철, 니켈 이런 애들은 핵으로 갔죠. 그리고 가벼운 애들, 산소, 규소 이런 애들은 멘틀로 갔다. 라고 한 거 우리 맨 초반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 이 네 가지로 인해서 태양계는 중력으로 이루어진 역학적 시스템이다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구 시스템인데, 지구 시스템은 어쨌거나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구들, 지구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 구성 요소들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게 이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는 건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예시를 각각 보여주면은 뭐 기권의 대표적인 거 수증기, 공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직권 같은 경우는 뭐 돌덩어리들, 암석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수권은 물이죠. 지하수, 강, 호수 등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물권은 뭐 각종 미생물, 여러 가지 생물들 다 생물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권, 우주이니까 별, 은하 이런 애들이 외권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권부터 봅시다. 기권은 지구를 둘러싼 약 1000km, 범위는 1000km라고 해요. 그 공기층을 기권이라고 합니다. 그 외는 이제 그 위는 외권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단, 특징, 중력 때문에, 중력 영향으로 99%가 30km 이내에 분포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따라서 공기가 없죠. 기압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분포도 보면 순서는 우리 알고 있죠. 질산아라고 배웠을 겁니다. 질소 78%고요. 그 다음이 산소 21%, 그 다음에 아르곤 0.93%, 그리고 뭐 하나 더 하자면은 이산화탄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03%.
이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권을 구분을 해볼 건데 기권의 구분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자,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리고 올라갈 때 감소하다가 온도가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감소하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총 몇 개 층으로 지금 딱 보이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총 4개 층으로 보이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층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각각 번호가 지금 제가 그려놨죠.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높이 약 11km까지 지점을 대륙권이라고 하고요. 얘네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 위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복사하는 에너지가 높이 올라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따라서 뜨거운 거는 아래쪽에 있고요. 차가운 게 위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특징 대류가 일어납니다. 또한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대류도 있고 수증기도 있어서 따라서 기상현상까지 같이 일어난다라는 현상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에는 이제 대륙권 계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로 치면은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각각 이 부분을 이제 계면이라고 합니다. 경계선 부분이고 명칭은 아래쪽 층 이름을 딴다고 보면 돼요. 1번과 2번 사이에 있으니까 대륙권 계면. 그럼 2번과 3번 사이에 있는 건 2번인 이제 성층권의 이름을 따서 성층권 계면 이렇게 부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층은 성층권입니다. 성층권은 특징,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여기는 갑자기 올라가요. 이유는 보면은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어떻게 차단하냐?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 오존층은 어느 위치에 있냐? 하면은 20에서 30km 중쯤에 있어요. 그래서 성층권의 높이는 몇 킬로미터부터 11부터 50km까지 그 중간에 오존층이 존재해서 기온이 잠깐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산소끼리 합쳐지면서 오존이 되면서 오존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류가 안 일어나요. 위쪽이 뜨겁고 아래쪽이 차가우니까. 또한 수증기가 없어요. 없다기보단 적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겠네요. 그래서 기상현상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 비행기 항로로 쓴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비행기 항로. 안전하니까 대류가 없어서 날기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거 이제 성층권 계면이 되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3번 칸 가면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50에서 80km 지점까지입니다. 여긴 다시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 계속 사실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오존층이 있으니까 잠깐 온도가 올라갔던 거고, 여기는 그래서 특징 대류가 있습니다. 다만 수증기는 없어서 기상현상은 없어요. 적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맞겠죠. 자,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유성이 떨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성.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최저기온. 전체 중에 제가 일부러 가장 아래쪽에다가 그려놨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가기 전에 잠깐 보면은 여기 있는 거 그러면 중간권 계면일 거고요.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거는 열권이라고 합니다. 80에서 대기권
기권 어디까지? 1000km까지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이거예요. 얘는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간다. 이유는 뭘까?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높이 올라갈수록 더 뜨거워서 그래요. 따라서 대류가 안 일어나요. 자, 여기는 공기가 애초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가 커요. 그리고 고위도 지역 뭐가 있냐? 오로라가 나옵니다. 이게 좀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성 오로라 비행기 항로 이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좀 심화 보면은 만약 오존층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프가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없겠죠.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80km 지점까지 온도가 내려가다가 10건부터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는 두 개의 층, 두 층으로 구분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층이 아니라 두 층으로만 구분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권의 역할은 뭘까요? 기권의 역할. 뭔가 역할이 있겠죠? 사실은 뭐 없어도 되겠지만,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겠죠? 첫 번째, 이산화탄소. 이거는 메테인이라고 읽어요. 아래쪽에다 적어줄게요. 이산화탄소, 메테인. 얘네들 이제 자주 나온 애들이니까 이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실 효과. 따라서 지구를 보온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도 일어날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곤 해요. 그다음에 오존층은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성이 지표면에 충돌하는 걸 방지해요. 어떻게 방지하냐? 공기로 마찰열을 일으켜서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빛이 날 수 있는 거고, 이거 덕분에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생물 보호.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알죠? 호흡. 호흡은 산소로 한다. 그 다음에 광합성. 광합성은 어떻게 해요? CO2, 이산화탄소로 하죠. 이것도 역시나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식물과 동물에 모두 도움이 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권에 대해 보도록 합시다. 직권이라는 건 지각하고 지구 내부를 전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냐? 깊이 약 6,400km까지. 그러니까 지구의 깊이는 6,400km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층상 구조는 어떻게 구분을 했냐? 깊이에 따른 뭐가 바뀌겠죠? 뭐가 바뀔 것이냐? 지진파 속도가 바뀐대요. 그래서 여기 뭐 전체적으로 또 구분을 해봅시다. 직권일 때랑 지구일 때랑 구분을 해볼게요. 직권과 지구와 직권, 지각으로 보면은 지구 전체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요 순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각에 대해서 배웠을 땐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요 순서였어요. 아니 어떻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해서 봤더니 이제 이 직권에 있는 것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층상구조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1번 지각부터 볼게요. 지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인데 여기는 두께의 대륙 지각 35km 그리고 해양 지각은 두께 5km예요. 자, 그래서 지각은 5에서 35km쯤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주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여기가 지금 바다가 되는 거고 여기가 땅이 되는 거죠. 대륙 쪽이고 여기가 해양이 되는 거예요. 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바다가 들어갈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겁니다. 자, 특징. 대륙은 화강암질, 암석.
자, 그 다음에 해양 같은 경우는 현무암질 암석. 왠지 제주도 하면 현무암이 많죠. 그런 느낌으로 약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밀도가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 자, 현무암은 밀도가 좀 크죠. 3.0g per 세제곱센티미터. 자, 어때요? 두께는 얇지만은 밀도는 현무암이 훨씬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얘네 다 암석이고 고체고 SiO4-4-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예요. 지금 바다가 좀 두껍고 바다가 얇고 대륙이 두껍지만 밀도는 바다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멘틀이에요. 멘틀이 조금 더 중요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두께는 2,900km까지 엄청나게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돼요. 고체인데 일부 유동성이 있어요. 따라서 특징 무엇이냐? 대류를 한다. 라는 게 특징. 고체인데 푸딩같이 질퍽질퍽거려서 약간 대류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부피의 80%. 그러니까 나머지 20% 가지고 지금 핵이랑 외핵, 내핵, 지각이 지금 나눠먹기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네 성분, 산소, 규소. 이거는 왠지 자주 알고 있었죠. 맨 초반부터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자, 세 번째, 핵인데요. 외핵과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여기부터는 그냥 6,400km 지점까지인데, 뭐 그렇게 잘 구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2,900에서 5,100, 그렇지만 구분을 합시다. 5,100부터 6,4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징 둘 다 밀도가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무거운 철, 니켈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핵 같은 경우 특징을 보면은 액체 상태고요. 내핵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예요. 이것만 보면 돼요. 하지만 둘 다 어쨌거나 철, 니켈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외핵의 특징. 그래서 얘네는 대류를 좀 할 것이다 라는 거. 어쨌거나 결국엔 결론은 뭐다?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류를 하고 무거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권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 서식처 제공, 물질 제공. 땅에서 뭐든지 다 나죠? 그래서 이런 거 제공할 겁니다. 두 번째, 해수나 대기 순환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형 및 분포에 따라서 뭐 이것저것 만들어낼 거예요. 지형 및 분포에 따라서 어떻게 흐를지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거 흐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산 활동을 하면 화산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물질이 방출될 거예요. 뜨겁죠? 따라서 기후 변화, 온도 변화 이런 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표를 풍화 침식시킨다. 그리고 또는 해저 화산,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했어. 그러면은 여기는 어때요? 수권의 염류의 근원입니다. 수권 염류의 근원.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면 해저 화산 같은 게 일어나면 바닷속의 소금은 해저 화산 속에서 나왔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땅에 있던 돌들이 깎여 나가면서 소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수권입니다. 수권은 지구에 분포하는 물이에요. 특징 지표면의 70%. 그래서 지표면은 나머지 30%가 땅이고 70%는 다 바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 해수입니다. 바닷물이다. 97%. 자, 그 다음에 육수. 땅에 있는 물은 3%.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볼게요. 육수 중 빙하, 그러니까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있는 게 2%. 그럼 나머지 1%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 돼요. 여기 정리하면 해수, 육수 97.2, 2.8. 자, 육수 중에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빙하가 2.1. 그런 다음에 지하수가 0.6. 와, 그럼 몇이에요? 0.1 남았어요. 나머지가 강이나 호수. 얘네들이 뭐 0.1, 약 0.1만큼 나눠 먹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쓸 수 있는 물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소금물이 대부분이에요. 음, 뭐 굳이 외우겠다 그러면 해빙지강호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해빙지강호. 자, 이것도 그러면 이제 층상 구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층상 구조. 자, 그럼 깊이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겠죠. 깊이에 따른 뭐가 바뀔까? 수온이 바뀐다고 합니다. 수온 분포. 따라서 이거는 층 이름을 어떻게 나오냐?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온도 분포 바로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칸 이렇게 나눠요. 아, 그럼 여기 1번, 2번, 3번 딱 이렇게 나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혼합층입니다. 뭔가 섞여 있다라는 상태이고 여기는 15도씨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해요. 따라서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혼합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온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좀 뜨겁더라도 시원해지고 좀 차갑더라도 다시 뜨거워지고 이렇대요. 자,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떤 영향이 생기냐? 혼합층이 두꺼워집니다. 발달을 하겠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온 약층이라고 불려요. 여기는 깊게 올라갈수록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자, 그래서 추운 게 아래에 있고 뜨거운 게 위에 있으니까 어때요? 대류가 안 일어나요. 매우 안정하다. 따라서 대류 X. 해수 연직 운동을 안 한다. 연직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혼합층과 이제 3번 층을 배울 텐데 심해층이라고 불려요. 심해층을 차단합니다. 물질, 에너지, 교환 차단.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움직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심해층이에요. 여기 특징은 5도씨, 뭐 더 추워지지도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을 안 한다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떨어진다. 수온 변화도 없다. 계절도 깊이도 상관 없습니다. 무조건 5도씨 춥다라고 보면 충분하겠습니다. 심해층은 그래서 깊이가 어느 정도냐? 1000km 지점부터 대충 심해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권의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수권의 역할. 음, 태양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지구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은 비열이 커요.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을 한 10을 줘도 온도가 안 올라가서 어찌됐건 열은 좀 품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뜨거워졌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태양 에너지를 저장을 많이 하니까 이래서 어떻게 되냐면 해수가 순환합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물이 움직이니까 지형을 변화할 거고 뜨거운 데 있던 애들은 차가운 데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태양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킨다. 자, 수권이 어찌됐건 에너지를 분산시켜주는 바다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 퍼지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생물에 물질 공급하죠. 물 주죠. 물질, 서식처, 제공.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물의 특징도 한번 볼게요. 물의 특징이 뭐길래 도대체 수권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냐? 첫 번째, 아까 말한 거, 비열이 크다. 따라서 생명체 체온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생명체도 조금 더워졌다고 해서 막 열 좀 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체온이 36.5에서 바뀌거나 하진 않죠. 아프면 좀 바뀌겠지만은 체온이 막 바뀌면은 벌써 막 온몸의 장기가 고장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많은 에너지를 흡수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액체, 리퀴드에서 고체가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밀도가 감소해요. 왜냐하면 같은 양인데 부피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벼우니까 밀도가 떨어졌다는 건 같은 부피일 때 좀 더 가볍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음이 물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호수나 강 표면부터 업니다. 얼어서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 중에서 물이 약간 유일하다라고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든지 잘 녹여요. 용해. 식힌다. 따라서 이런 특징 때문에 독성 물질을 배출하고요. 영양소 공급도 용이해요. 이것저것 잘 줍니다. 자, 네 번째, 기화열이 높다. 따라서 생명체 내에서 액체로 유지하고 액체 유지가 되고 생명 현상을 유지합니다. 생명 현상 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물의 특징, 그리고 수권의 역할들이었어요. 굉장히 많지만 사실 좀 당연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도 충분할 것 같아요. 수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특징을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저위도 지역, 그러니까 더운 지방이죠. 그런 동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어떠냐면은 일단은 더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합층이 고온입니다. 그리고 얇아요. 그러니까 어떻냐면은 쭉 하고 내려가서 심해층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위도 특징, 혼합층이 얇고 고온이에요. 대신에 수온 약층은 뚜렷한 감소, 발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위도 지역입니다. 중위도. 자, 옆에 이건 헷갈리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두꺼워요. 혼합층이 두껍고요. 대신에 어찌됐건 심해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결국에 온도는 똑같아지죠. 자, 중위도 혼합층 두꺼움, 중온, 온도가 고온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두꺼운 이유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 여기는 어떠냐? 깊게 발달합니다. 여기는 뚜렷한 감소를 한다면 여기는 중위도는 깊게. 이유는 뭐냐? 바람 때문이에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자, 세 번째, 고위도 북극 쪽이요. 애초에 추운데 여기는 어떠냐? 그냥 추워요. 별 차이 없죠? 수온 차이가 없다. 층상 구조도 없다. 추우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중위도가 조금 더 중요하겠네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럼 어떻겠냐? 그리고 고위도는 뜨거우니까 어떻겠냐? 이렇게 약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가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열심히 달려왔고요.
생물권하고 외권 간단하게 봅시다. 생물권은 모든 생명체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그럼 생물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나요? 동물, 식물, 미생물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지구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있는 권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있는 이유, 지구에만 생명체 있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 이거는 순서가 있어요. 논리적인 구조로 알아가 봅시다. 태양이 우선적으로 있는데 태양과 지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H2O 리퀴드, 액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너무 머니까 얼음 위주로 있고요. 금성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요. 따라서 아직 여기까지가 아니고 두 번째, 1번 액체물, 두 번째 대기 두께도 적절하다. 그리고 세 번째 지구 자기장도 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가능한 얘기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적당한 거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과 화성의 예시를 볼게요. 금성은 물이 증발했어요. 화성은 얼음이에요. 너무 멀어서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한 거리 때문에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1번, 태양과 지구가 적당한 거리에서 액체물이 존재한다. 두 번째, 대기 두께가 적절하다. 세 번째가 지구 자기장이 존재한다. 적당한 거리 때문인 건 물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권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물권이라는 건 1번, 모두에 분포하고 있어요. 기권, 지권, 수권의 분포 다 있죠. 자, 그리고 지구 시스템 중 가장 나중에 생겼습니다. 나중에 생김. 이거 우리 얘기할 수 있지만 기권 먼저 입구 썼고요. 그 다음에 지권 원시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원시바다 생기고 그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 탄생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토양 속 미생물. 미생물이 생물 사체 또는 배설물을 분해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생물권의 특징. 따라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이거는 생물권이 지구에다 영향까지 미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쓰면은 처음에 원시 지구가 있었는데 원시 지각, 원시 바다, 바닷속 최초의 생명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외권에 대해서 볼게요. 외권은 뭐냐면 지구 둘러싼 기권 밖의 우주 공간. 그러니까 높이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1000km 이상, 지상 1000km 이상 지점부터는 외권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권의 특징 1번, 지구와 우주 공간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에너지는 태양 때문에 교환을 해요. 그런데 물질 교환은 운석 외에 없습니다. 운석 정도만 물질 교환한다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보면 그렇죠. 우주선 밖에다 쏘는 거, 운석 떨어지는 거, 이 정도 빼고는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외권의 태양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로 식물은 광합성 및 태양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태양 에너지가 중요한 건데
식물 광합성도 하고요. 대기와 해수가 순환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지구 외핵이 운동해요. 아까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지구 자기장 형성이 있다고. 지구 자기장 형성했어요. 자, 그래서 우주선과 태양풍이라는 게 있는데, 우주선은 뭐냐면 그 스페이스쉽이 아니라 고에너지의 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에너지 입자, 방사선 이런 거를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단을 해줘요.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이건 역할이 뭐냐? 생명체 보호. 자, 외핵 덕분에 자기장 형성돼서 생명체가 보호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하는 걸 볼 건데, 이건 어떻게 상호작용할 거냐? 물질이 순환하거나 또는 에너지가 교환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표로 이제 보여줄게요. 근원이 있을 거고요. 영향을 받은 게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 완자책이 있으니까 사실 그걸 보면서 해도 돼요. 거기다 몇 개 추가된 거 조금 더 적으면서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도 있지만 일단은 외권은 따로 빼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근원, 기권, 직권, 그리고 수권, 생물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표로 최대한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봅시다. 자, 기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이거는 네 가지가 있어요. 전선 형성. 그러니까 일기 변화, 날씨, 서로 바람끼리 일어난 현상이죠. 기단 상호작용, 바람끼리도 움직인다. 대기대 순환. 자, 바람끼리 순환하는 거는 이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바람이 땅에다가 영향 주는 거. 풍화, 침식, 지형 변화. 바람이 땅을 깎는 거죠. 자, 이거는 그래서 뭐냐? 사구나 버섯바위 이런 걸 얘기해요. 그 외에 대기 순환을 하면은 뭐가 늘어나냐면 사막도 증가합니다. 사막 증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바람 때문에 물에 영향을 주는 거. 표층 해류. 아까 뭐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혼합층이 두꺼워지고 이런 거도 있었죠. 두 번째 엘니뇨. 이것도 역시나 바람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용해. 이산화탄소는 공기죠. 걔네가 바닷속에 녹아서 탄산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럼 바람이 생명체한테 영향 주는 거는 산소 호흡하고요. 이산화탄소 광합성하는 거. 그거 다 공기 중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자나 포자 운반. 바람 타서 씨 뿌리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따라서 이걸로 생물 변화, 변화시키는 것들, 영향 주는 것들 다 기권에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직권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거 영향 받는 거 볼게요. 땅이 어떤 현상? 화산이 폭발을 하면 화산 폭발은 땅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대기 조성, 기온 변화 다 화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황사, 땅 때문에 바람이 모래바람 부는 거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이 땅한테 영향 주는 거 판상호작용.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죠. 따라서 지각 변동한다. 이거 다 뭐 때문이에요? 멘틀 대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암 동굴. 용암이 터져가지고 화산이 터져서 땅에다가 만드는 거니까 직권이 직권한테. 그 다음에 땅 때문에 물에 영향 주는 거. 이번엔 염류 공급. 아까 한 거죠. 소금, 침식돼서 지각에 있던 땅에 소금이 들어갔거나 혹은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해서 소금이 생겼거나. 두 번째 지진 해일. 이것도 역시나 지진 났는데 물속에서 지진 나면 쓰나미 오는 거 이렇습니다. 자, 그럼 땅의 역할. 생물권한텐 생물 서식처. 영양분 공급. 영양분 공급? 우리가 흙 파먹고 사나?
식물은 흙 파먹고 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건이 다른 영향을 행사하는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때문에 일어나는 거, 물 때문에 바람, 공기 중에 일어나는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증발, 그 다음에 태풍. 자, 태풍이 조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땅으로 들어가면은 태풍이 소멸된다. 이 정도만 충분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 때문에 땅에 영향 주는 거 풍화 침식이죠. 자, 여기는 예시가 좀 중요해요. 볼게요. 석회동굴, 해식동굴, 그 다음에 해안절벽 이렇게 있고요. V자곡하는 이란 거랑 U자곡이라는 게 있어요. V자곡은 물 때문에 생기는 거, U자곡은 빙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둘 다 물 때문인 건 뭐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권 길이는 해수 혼합, 서로 섞이는 거. 그 다음에 해수의 심층 순환. 이건 뭐냐면 심해에 있는 물끼리는 서로 순환을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지구과학 때 좀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의 생물한테 주는 거. 세포 내의 물 공급. 세포 내의 물 공급. 내의 물 공급. 세포 안에서 물이 공급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중생물한테 서식처가 됩니다. 수중생물 서식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권. 그렇다면 생물이 각각의 권역에 영향 주는 거. 첫 번째, 광합성이나 호흡 이런 거 있죠. 광합성 하면 산소가 나오고요. 호흡하면은 산소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따라서 대기를 바꿉니다. 대기 조성 변화. 자, 그 다음에 생물 때문에 풍화 침식도 있어요. 생물에 의한 풍화 침식. 사실은 이건 읽어보면 다 알 것 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토양도 생성하고요. 화석연료 생성한다. 죽으면은 화석되는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생물체에 의한 용해. 꼭 물에 녹이는 게 생물체 덕분에 용해된다. 그 다음에 부패물질 이동.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생물과 생물끼리 영향 주는 거. 먹이사슬.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돼요. 누가 누구한테 먹힌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게 있다면 외권 때문에 일어나는 거 볼게요. 외권 때문에 기권에 영향 주는 거. 오로라, 유성, 자외선과 오존층. 외권 때문에 외권하고 기권하고 서로 영향 주고받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외권하고 땅하고 지권하고 영향 주는 거. 지구 자기장 형성.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권 덕분에 외핵에 있는 거 덕분에 외권의 자기장이 형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생물권하고 영향 주는 거. 자, 광합성 하는 겁니다. 광합성이요? 이거 이산화탄소 아닌가요? 주의할 점.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광합성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건 한번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태양 에너지가 합쳐져서 산소랑 에너지를 내는 것. 산소랑 포도당 만드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1페이지 여러분들 완자 141페이지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지구 시스템이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현상들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보고 문제 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세요. 지구 시스템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은 일단 요거는 에너지원이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에너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에너지들이 흐르는지. 첫 번째는 태양 에너지. 종류를 먼저 볼까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뭔지 볼게요. 이거는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특징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기상현상, 해류, 풍화, 침식 이런 거 다 하는 거. 그리고 광합성 아까 했죠? 광합성 할 때 태양 에너지로서의 그 광합성 역할, 이산화탄소 말고 이런 거에 다 이용하겠다라는 게 태양 에너지예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뭔지 볼게요.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가 있는데 붕괴합니다. 그때 열이에요. 붕괴열. 자, 그래서 얘네는 특징 멘틀 대류가 있고요. 그리고 외핵의 운동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영향이 각각 다르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대륙이 이동하고 지진, 화산, 지각 변동 다 이런 거 멘틀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거 볼 수 있고 외핵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건 지구 자기장 형성 아주 지겹게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력 에너지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그거였죠. 밀물썰물 하는 거 어쨌거나 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하지만 어쨌거나 달이 조금 더 영향력이 세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얘네 밀물 썰물 따라서 이걸로 해양 지형 변화 그리고 해수면 높이도 바뀝니다.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 변화하면 어떤 현상? 생태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기 집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니까 그때마다 뭐 그 적절한 영향을 취하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가 흐를 건데 에너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얘네는 각 권역을 이동합니다. 각 권역 사이를 이동해요. 에너지들이. 따라서 다양한 자연 현상을 일으킵니다. 다양한 자연 현상.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보면은 위도별로 에너지가 달라요. 저위도 덥죠? 거기는 에너지 과잉이고요. 고위도 춥죠? 에너지가 적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기랑 해수가 순환을 해줍니다. 따라서 에너지 평형을 일으켜요. 에너지가 어떻게 그럼 평형을 이룰 것이냐? 양이 어떻게 똑같을 것이냐? 저위도 덥다고 했잖아요. 저위도 과잉, 남는 에너지,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좀 나눠지겠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 있냐면 태풍이에요. 위쪽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태풍. 여기 있네요. 수권 때문에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물질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물 순환하고요. 탄소 순환하고 질소 순환이에요. 물, 탄소, 질소. 이것들 순환하는 건데요. 첫 번째 물 순환부터 볼게요. 물의 순환. 이게 좀 간단하거든요. 특징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증발도 하고 뭐 비도 내리고 하는 것들 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의 과정은 어떻냐면은 물이 상태 변화하겠죠? 고체, 액체, 기체. 그때 수문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잠열이라고 불러요. 잠열. 잠열이 출입합니다. 그때 에너지가 이동해요. 그러면서 지구 시스템에 순환을 하고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자멸이 되겠네요. 아, 자멸이 뭐냐? 온도 변화 없이요. 물리적 상태만 바뀌는 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온도가 지금 온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지금 열을 이렇게 줬을 때 온도가 더 이상 안 변하고 상태만 바뀌는 구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구간들을 잠열 구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잠깐 지우고요. 그래서 물은 평형을 이루는데 물의 평형 특징은 물의 양이 계속 일정하다는 거예요. 물의 양은 일정 유지합니다. 어떻게 유지를 하냐? 바다랑 육지가 있는데요. 바다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요. 비 많이 와요. 그러고 나서 육지에서도 물이 옵니다. 육지 유입량.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게 어쨌거나 증발량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따지면 어때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게 해양이 돼요. 그치만 육지 쪽에서도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어쨌거나 평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육지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대신에 증발에다가 뭘 하냐? 바다로 유출돼요. 비는 많이 오지만 바다로 다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어쨌거나 양이 유지가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게 물의 평형입니다. 두 번째, 탄소 순환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탄소의 특징 99.9%는 직권의 석회암으로 존재합니다. 분포. 석회암이라는 건 CaCO3예요. 자, 그래서 종류가 네 가지 있다고 보면 돼요. 기권에 있는 거,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권에서는 CaCO3, 석회암이나 또는 화석연료, 석탄, 석유로 땅속에 묻혀 있거나, 그리고 수권에서는 어떤 거? CO3E-나 HCO3- 같은 물질이에요, 두 개가.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탄산이온이라고 합니다. 같은 물질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생물권. 여기서는 이제 유기물이라고 하죠.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애들 말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은 화석 연료가 있죠. 연소를 할 거고요. 화산 활동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권이 있는데 기권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기권에는 뭐가 있냐? CO2나 CH4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권에서 기권으로 이런 애들로 영향을 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CO2, CH4가. 자, 그럼 여기서 CO2랑 CH4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 또 광합성을 하겠죠. 그리고 CO2를 방출하는 건 뭐예요? 호흡입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가지는 무엇이냐? 어디서 온 거냐면 생물권에서 왔습니다. 자, 이건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둡시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있는 기권에서 또 물로 들어갔다 나왔다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권으로 들락날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 요거는 녹는 거죠. 용해.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방출 이렇게 돼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인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권에서 지권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해저 탄산염이 퇴적하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퇴적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넘어가는 거 뭐냐면 화석연료 되는 거죠. 묻히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용해 방출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 수온이 뜨겁다. 물이 뜨거우면요 용해도가 낮아져요. 기체가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방출이 돼요. 뜨거우면 방출합니다. 그런데 차가우면 어때요? 사이다 차가우면 탄산이 잔뜩 녹아있죠? 용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해, 흡수, 용해가 되는 상황이다. 물 속에 기체가 잘 녹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날아가기도 하고요. 광합성과 허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용해 방출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해저탄산염 퇴적과 화석연료 생성이 되면서 다시 직권으로 돌아가는 탄소 순환이 되겠습니다. 99%는 어디? 직권에 분포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질소 순환이에요. 질소는 또 어떻게 순환할 건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질소라는 건 어디에 있냐면 기권에 존재한다 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번개가 쳐요. 번개가 치면은 이거를 공중방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형성이 되면 NO3-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탈질소 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나면은 다시 기권의 N2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다른 루트로 갈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다른 루트로 가는 건 요 방향. 생물권의 식물 흡수가 됩니다. 생물권으로 가서 식물에 흡수돼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기권에 있던 질소가 다른 방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NH4 플러스가 되는 방식인데 이때는 뭐냐면은 질소 고정이라는 과정입니다.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냐면 뿌리혹 박테리아를 만나면은 질소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건데요. 자, 요때 질화작용이라는 걸 통해서요. NO3-가 돼서 생물권으로 식물 흡수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다시 탈질소 세균에서 기권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번에 생물권에서 식물 흡수한 게 다시 또 NH4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질소 역시도 순환한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생물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원리다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마지막 내용은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에요. 환경보호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특징. 급격한 환경 변화, 급격한 변화는 지구 시스템을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급격한 환경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진, 화산 같은 인재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진, 화산, 폭발간 자연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때문에 인재가 있습니다. 인간 환경 오염. 근데 이게 좀 더 메인이겠죠. 어떤 거냐면은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산성비, 그리고 적조 현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결법은 어떻게 되냐? 인간의 합리적 활동으로 합리적 활동이에요. 충분히 다시 복귀가 가능하다,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회복 가능. 양이 많지만은 사실은 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외울 게 많지도 않고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